포스코가 중국에 공장을 넘겼습니다. K철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무덤덤하죠? 근데 이번 건 진짜 심각합니다. 국내 철강의 자존심 포스코가 중국의 현지 제철소를 매각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기술, 공장까지 뺏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K-철강 붕괴의 본질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중국 현지 제철소 장자강 포항불수강 매각 결정. 매각 금액 약 4천억 원 규모. 중국 국영 철강 회사의 자산 이전. 배경 미국의 철강 관세 압박, 중국의 덤핑 공세. 한미 FTA 철강 조항 압력 증가. 중국은 생산 과잉으로 가격 후려치기 경쟁 불능 구조. 철강 산업은 자본 인력 집약 산업 고용 창출 핵심. 기초 소재 산업으로 건설 조선 기계의 직결. 공급망 붕괴 시 산업 전반의 파급. 현재 국내 철강계 분위기 휴업 폐업 속출.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 일감 급감 도산 증가. 건설 경기 둔화, 법인 투자 중단으로 산업 연쇄 정지. 포스코 매각은 시작일 뿐 국가 주도 산업 붕괴 신호탄.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온 국가 산업의 핵심. 지금은 경쟁력이 아니라 생존조차 위협받는 수준. 철강 산업 종사자라면 단기 생존 전략부터 재정비하세요. 정부는 기초 소재 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 산업 재지정 필요. 중소 철강 연관업체는 민간 거래선 다변화와 금융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 시청자는 이 상황을 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해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100억 매출 사장님도 폐업을 고민합니다. 지금 K-철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습니다. 버티는 기업만 있고 수익은 사라졌습니다. 중소철강업체 사장님들이 지금 줄줄이 공장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철강 산업 호황. 원자재 가격 폭등 재고도 덩달아 수익. 삼성 SK 반도체 증설, 혁신도시 개발로 투자 활발. 연매출 100억 가까이 경험한 업체도 다수. 현재 상황 투자 중단, 일감 급감, 수익 제로. 아파트 공급 중단 근생상가까지 연쇄 위축. 대기업도 신규 투자 보류. 중소철강업체 일감 말라붙음. 기계 노후화 vs 재투자 불능의 악순환. 철강업은 기계 의존도가 높음. 신기계 도입 없으면 생산량 단가 경쟁력 밀림. 하지만 수익이 없으니 투자 불가. 실제 현장에선 폐업 도미노 진행 중. 버틸 만큼 버텼다는 말 남기고 공장 닫는 사장님들. 직원 스트레스, 거래처 압박, 재투자 압박으로 탈진 상태. 철강이 무너지면 건설 제조 전반이 무너짐. 철강은 산업의 뼈대. 도산은 개별업체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 문제. 철강 및 중소제조업 종사자는 생존 중심의 재무 리셋이 시급합니다. 노후 설비 유지 기업은 설비 리스 공동 투자 등 대안 검토 필요. 정부는 K-제조 기반의 중간재 산업 재투자 지원 마련 시급. 시청자는 철강은 나와 상관없는 산업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기업도 철근을 안 만듭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멈췄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기업조차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동국제강이 철근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시장 침체가 아니라 산업 시스템 붕괴의 징후입니다. K-제조업이 지금 왜 무너지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 철근 생산 중단 발표. 철근은 건설 필수재 대기업이 생산을 접는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의미. 대기업조차 적자 감수 불가 철수 선택. 중소하청업체 줄도산 위기. 일은 해줬는데 대금을 못 받는다. 거래처도 같이 무너짐 연쇄 도산 위험. 기계는 낡고 돈은 없고 투자는 멈췄다. 철강 가공업은 재투자 필수 업종. 벌어도 기계값으로 다 나간다. 수익 없는 상태에서 설비 교체는 불가능. 대기업도 떠나는 중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현대차, 반도체, 중공업 등 국내 투자보다 해외 이전 가속. 임금은 올려라, 근무 시간은 줄여라, 복지는 늘려라. 기업은 감당 불가능해지고 있음. 결론 산업이 무너지면 임금도 복지도 다 사라진다. 대기업도 결국은 물건 만들어 파는 소상공인. 수익이 있어야 노동도 있고 분배도 가능. 중소기업 기계재무 구조 점검 생존 기반 확보가 우선. 정부 중간재 산업 재투자, 하청 보호구조 시급히 설계 필요. 노사 모두 지금은 전투가 아니라 생존 연대라는 인식 공유가 절실. 시청자 산업 붕괴 내 가족의 일자리 문제로 직결된다는 인식 필요. 곧 한국인이 외국인 사수 밑에서 기술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화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운영 정말 버겁습니다. 일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기술 전승과 산업 주도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국인 기피업종 외국인 의존 심화. 3D 업종 기피 외국인 비율 급증. 단순 보조가 아닌 핵심 기술 전수 대상까지 변화. 외국인 노동자 교육 비용만 수개월 소요. 시급 동일 식비 제공 3개월 이상 기술 교육. 숙련 전까지 기회비용 발생 기업 부담 가중. 현장 갈등 문제도 존재. 의사소통 문제 노동청 진정 등 오남용 사례. 사수가 뭐라 했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 발생 사례도 있음. 외국인도 사수가 되는 구조 이미 현실화. 현장 내올 외국인 팀 다수 존재. 이제 내국인이 외국인 밑에 들어가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장기적 문제 한국 중소제조업의 운영권 기술권 상실 가능성. 기술력은 전해지지 않고 인력은 해외로 수익만 송금. 국내 소비세금 고용 순환 고리 단절 위험. 청년 중 장년층 대상 기술 훈련 숙련 지원 정책 확대가 시급합니다. 외국인 고용 구조 개편 기술직 마이너스 단순직 분리 관리 체계 필요. 외국인 고용 시 현장 언어 교육 숙련 인증제 제도화 검토 필요. 국민 인식 개선 제조기술직을 기피업종이 아닌 전문직으로 전환 필요. 3개월 가르쳐도 다 나갑니다. 배운 외국인이 다음 사수가 됩니다. 이제는 내국인이 외국인 밑에 들어가서 일 배우는 현장도 나왔어요. 그는 덧붙입니다. 한국 회사인데 한국인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술은 누가 전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국 기술을 한국인이 잊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커지고 산업 주도권은 빠져나갑니다. 소득은 송금되고 소비는 줄고 고용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 산업의 뿌리도 바깥으로 뽑힙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의 인력 구조가 단순한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기술, 산업, 국가의 구조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